네,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죠. 여당 쪽은 물론이고요.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대북 쌍방울 송금 수사를 직접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직접 모시고 지금 의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안도 너무 많고요. 그 이문정 검사장과 관련돼서 최근에 서로 고소 고발전도 있었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상영 검사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각설하고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죠. 들어가죠. 지난번에 설 연휴 때 저희가 출연을 했었고 했는데 그 사안 때문에 설 연휴 때 저희가 모시고 저희가 간곡히 몇 번 요청을 해가지고 박 검사를 모시고 저희가 관련된 궁금증을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 이 여권은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많이 공격을 받고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강펀치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고 그런데 그 매불쇼라고 하죠. 매불쇼에서 공개적으로 저희 방송과 박상영 검사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고 또 김어준 씨 요즘에 공소취소 거래 음모론 관련해 가지고 저 장모 기자를 출연시켜서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김어준 씨까지 박상영 검사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직접 몇 번을 했어요. 네. 자, 그런 사안인데 여하튼 간에 매불쇼에 직접 출연을 하겠다, 1대1 토론을 하겠다라고 박 검사가 직접 공문까지 보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보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프로그램을 잘 몰랐습니다. 네. 예, 제가 잘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분이 거기서 제 그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특히 봉지욱 기자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달랐다. 달라서 근데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 매불쇼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면 거기 출연을 해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 대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그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 그 매불쇼 진행자하고 봉지욱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도 이 사람들이 박상영 검사를 불러서 자기가 토론을 하겠다라고 봉지욱 기자하고 뭐 이렇게 본인들이 먼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박상영 검사가 토론을 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나오자고 한 거예요? 매불쇼에 연락을 했대요. 박상영 검사가 매불쇼에 나오겠다라고 해서 매불쇼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1대1 토론을 하자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국민 참여재판입니다. 국민들을 앉혀놓고 이 사건을 양측에서 설명하고 이화영이나 김성태를 검찰청에 데리고 왔던 그 교도관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박상영 검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를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한테는 마이크를 주면 안 돼요. 국정조사의 대상이고 특검의 대상이죠. 이분은 정치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마이크 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변호인들도 국민 참여 재판을 앞두고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는 거다. 네, 저거는 이제 그 매불쇼에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 최욱이라는 기자분이 기자가 아니고 진행자라는 분이 이제 저 바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나락간 분 많습니다. 얼마든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그 다음에는 김어준 쇼에서 저런 말이 갑자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 두 분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뭐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얘기도 없이 그냥 뭐 트위터나
그냥 방송에서 무산됐다. 뭐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출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터뷰, 토론 등 어떤 방식이든 좋고 패널이 누구라도 좋으며 사전에 질문지 등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편집 없이 라이브로 방송되고 그 이후에는 그 방송된 전체 파일이 유튜브에 게시된다는 단 한 가지 조건만 지켜달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 그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관계를 한 분에게만이라도 더 알릴 수 있으면 저는 뭐 그걸로 족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 그 환경이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봉지욱 기자 뭐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뭐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여론 조성을 하려는 것 같다. 또는 뭐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두 분 다 그럼 전제가 제가 나왔을 때 제가 발언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참여재판에서 그 국민들이 보기에 아 박상영 말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그거 박상영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든다는 걸 두 분 다 전제하고 계셔서 좀 저도 아니 그렇게 전제를 하고 계시면서 왜 제가 나오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푸념 섞여가지고 제 후배 검사들한테 식사하면서 한번 했더니 그 중에 이제 어린 MZ 검사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예, 근데 그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새마을금고가 아니고. MG라 그래. MZ. 예. 그 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배님 그거는 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쫄.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극받겠는데. 제가 방송 중에 죄송하지만 아니 뭐 괜찮습니다. 쫄았다라는 거기서 쫄아서 뭐 밈이고 다 쓰는 말이니까. 쫄, 뭐 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기 지금이라도 뭐 저에 대해서 뭐 많은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뭐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일 텐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예, 매불쇼도 좋고 김어준 쇼도 좋고요. 예, 그 패널이 누구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부르시면 될 네. 것 같은데 거기서 댓글로 막 조지세요. 네. 뭐 댓글로 막 비판하시고 네. 막 뭐 험담하시고 네. 막 그렇게 하시면 네.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서 뭐 김어준 쇼라든가 매불쇼 여기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네. 박상검사 불러가지고 네. 본인들이 원하는 홈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네. 궁금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아니, 것 뭐 같아요. 국민- 대놓고 그냥 보니까 네, 뭐 조작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참여 다던데. 재판을 제가 두려워한다는데 저는 국민참여 재판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참여 재판에 아니 제가 술 먹였다는 건데 제가 못 나가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리고 저희가 국민참여 재판을 그 자체를 제가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배심제에서 그리고 공정한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된다면 제가 거기서 싸우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실 뭐 매불쇼나 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겠죠. 아니 훨씬 쉽겠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 전혀 제가 뭐 걱정하고 있지 않고요. 예, 소위 말하는 런이나 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거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글 쳤다. 아, 네. 그런 것도 글도 하지 마시고 저 그냥 불러서 한번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네. 예, 한번 물어보세요. 예, 코너에 몰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예, 물어보세요. 네. 그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어떤 네. 거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여기 같이 출연했던 봉지욱 기자가 네. 갑자기 또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기 꺼내면서 예? 박상현 검사 한동훈 전 대표랑 비슷하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박은영 조국혁 식당 의원이 더 얄미워요. 그럼 우리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맞장구를 막 치더라고요. 그분이요? 저 한동훈 네, 그분이랑은 식사 한번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매불쇼에서는 정답지를 줄 테니 대응하라 오라고 했더니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쫄이라고. 근데 그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근데 매불쇼에 법무부 정책보좌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죠 조상호 씨, 조상호 씨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이 매불쇼 진행자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박상영 검사는 왜 처벌을 못하냐 하니까 조상호 보좌관이 아주 뭐 거기에 대해서 성실성의껏 설명을 하면서 곧
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좀 부족해서 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더 네. 수사를 해가지고 예.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뭔 말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는 그 정책부 장관께서 그렇게 방송에, 왜냐하면 정책부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장관의 뜻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좌를 하셔야 될 분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오해할 수 있죠. 그게 예. 장관의 뜻으로 비춰질 텐데, 장관은 그게 우리 그 법무부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로는 Ministry of Justice거든요. 정의부거든요. 그 정의부의 장관이 그러면은 지금 벌써 예단을 갖고 이미 결론을 지어준 채로 이것을 수사를 의뢰했고, 그리고 수사 결론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공수처로 보내는 것도 다 정해져 있다. 그게 지금 장관님 뜻입니까? 예, 지금 사실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예, 그 정책보좌관으로서 그것은 굉장히 지금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조상호 정책보좌관님이 사실은 그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 영장 청구했을 때도 안에 계셨어요. 그 변호인으로. 변호인이었죠. 예, 네. 변호인으로 계셨으면 사실 뭐 그렇게 조작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이재명 대통령 다 뭐 본인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뭐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저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든, 조상호 정책보좌관께서는 그때 당시에 변호인으로서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이후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재판까지 가는 동안 단 한 번의 의견서라든지 그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작됐다, 어떤 주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지난번에 뭐 전준철이니 서민석이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김성태를 변호했다, 뭐 이화영을 변호했다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공격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책임이 크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런 조작 의혹에 대해서 왜 그 기소될 때 재판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조상호, 그다음에 박균택, 지금 민정 그 비서관으로 계신 이태영 이런 분들, 그러면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가 될 때 사실 그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시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이 세 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 당시에 변호사가 누구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적절히 법적으로 대응을 제도 내에서 못 하시고 이제 와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법무부 정책보좌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서 장관의 뜻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게 그렇게 결론 정해놓고 수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 당시에 수사검사로서 같은 사건은 아니겠지만 관련돼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네.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뭐 쌍방울 사건 네. 등등에서 수사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똑같은 사건은 아니더라도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정부 요직에 있고 청와대 요직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는 좋았을 텐데 왜 지금 와서 이런 그렇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때가 네.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다 조작 기소가 됐다고 주장되는 부분의 변호인들이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좀 언급하고 싶은 것,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설 연휴 때 방송을 했을 때 그 공교롭게도 청주시장 출마 민주당 공천으로 네.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서민석 변호사. 근데 당시 이 분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이분이 다 받아낸 사람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다 받아내 가지고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네.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 네. 이거 그 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서민석 변호사가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로 임명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네, 네. 민주당 내부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막 서민석 변호사 뭐 공개 해명하라 이러면서 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네. 그때 우리 박상현 검사가 나오셔서 서민석 변호사가 그 당시에 변론을 네. 하면서 어떤 취지로 변론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느닷없이 서민석 변호사가 갑자기 네. 며칠 있다가 박상영 검사를 네. 고소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적과 같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신 가족과 그러게. 함께 또 같이 함께 또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게. 자, 입장이 어떠십니까? 네.
글쎄요, 저는 서민석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화영 그 부지사 변호인 중에서는 서민석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님 그 두 분은 실제로 변론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변론을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어떠한 변론을 했었다라는 점을 그냥 사실관계 그대로 드라이하게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그 다음에 뭐 고소를 했는데요. 제가 고소장 뭐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금 뭐 청주시장을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이렇게 좀 그 정치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법적으로 진지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특별하게 대응은 안 했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모 방송에 나와서도 네. 박상용 검사와 본인이 그 당시에 통화한 예. 녹취가 있고 그 녹취록에서는 네. 자기를 휘유한 네. 그런 증거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네.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하면 네. 이제 박상용 검사는 그야말로 나락간다. 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다른 사람이 방송에서 네. 매불쇼인가 어디선가 뭐 이렇게 봉지욱 얘기. 기자님 뭐 그분이 거의 저쪽 부분에 거의 네.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 같은데. 예, 서민석 변호사 네. 전원 형식으로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김강 변호사도 그렇게 예. 얘기하고. 벌써 그 얘기한 지가 한 2, 3주가 넘은 것 같은데. 네네. 전화 뭐 관련돼 가지고 녹취록 관련돼서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제가 그 서민석 변호사님한테 뭘 보냈어요. 아, 네, 보냈어요? 네, 왜냐면은 녹취록이 딱 있으시구나. 아니요, 뭐 제가 뭐 그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고요. 근데 일단 얘기인데. 근데 일단은 제가 보냈어요. 그러면 일단은 공개하실 거면 전부 다 공개하시라. 전부 다. 전부 다 공개하시라.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음.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말씀드려도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떤 부분도 반드시 공개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로 혹시나 제 서민석 변호사님 정치하시는데 조금 지장을 드릴까봐 제가 여기서 말씀은 더는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배려심이 많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본인 고소한 사람인데 무슨 그렇게 뭐 배려를 하는 겁니까? 레토릭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저는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그분들 뭐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러 제가 대응도 아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뭐 녹취니 뭐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그 어떤 몇 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짚어서 아예 제가 직접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아니, 녹취록이 있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는 제가 뭐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봉모 기자가 나와서 서민석 변호사한테 마치 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공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공개해 주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공개 안 하시고 계시지? 전부 다 공개해 선거 때 되게 유리할 텐데 그러면 공천받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님 그 있으시면 빨리 공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선거를 오랫동안 취재해가지고 선거 관련해서는 제가 잘 좀 아는데 민주당 공천 받으려면 그거 빨리 공개하세요. 빨리 공개 녹취록만 있으면 공천 바로 됩니다. 바로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공천 받고 프리패스를 하셔가지고 바로 청주 가서 열심히 뛰시면 됩니다. 예?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잘 되시라고 좀 말씀하시니까 그 지름길 핵심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하십시오. 녹취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네, 찾으시면 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네네. 자, 그 이화영 전 부지사도 감옥에서 뭐 그 편지를 썼는데. 네, 그 내용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민석 변호사님은 진실을 말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진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이화영 그 부지사랑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백정화 그 사모님이랑 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내용 중에도 그 말이 사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진실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자백한 거를 진실이라고 사실은 표현하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당시에 경기전시지사한테 다 보고한 거 그게 진실이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이화영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냥 반복해서 쓴 거라 사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서민석 변호사님한테 사실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서민석 변호사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녹취 까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서민석 변호사가 관련해서 변론했던 내용들을
변론했던 내용들 지난번에 저희 그 강펀치에 나오셔서 우리 박상현 검사가 네.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그걸 가지고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문제 네. 삼아가지고 네. 지금 고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증빙할 자료들은 우리 박 검사 당연히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갖고 안 있어도요. 사실 그 법정에 그런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법정에 네, 이미 법정이나 뭐 그 법의 그 저기 수사 기록 거기에 워낙 많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더 말씀 그 저기 선거 아니, 왜 이렇게 하시고 사람이 착해요. 선거 하시고 선거 하시고 또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더 세게 그 내용에 대해서 소소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주시장 공천에 대한 지름길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도 무섭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딱 올리고 난 다음에 또 박상현 검사를 포함해서 검찰 여러 당시 수사팀들이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고 네.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네, 말씀해 자,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 언론의 기사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네. 녹취가 나왔다. 네. 이러면서 요거를 링크를 하면서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이렇게 글을 X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여건과 뭐 하여튼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자, 맨 먼저 여쭐게. 여기서 나오는 이 언급들 있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뭐 줬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 사건이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이재명 지사한테 내가 돈을 준 게 있으면 정말 줬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치 그 검찰의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당해서 검찰의 압박을 심하게 당해서 내가 허위 자백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말을 토로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북 송금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저희 그 대북 송금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게 거의 명백합니다. 예, 왜 명백하냐면 제가 뭐 입장문도 내고 여러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3월의 발언인데요. 이미 1월 말에 김성태 회장은 그에 대해서 그 500만 불은 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300만 불은 이재명 방북 비용을 낸 것이고라는 점을 모두 다 얘기를 해서 그때 3월에는 한참 그 어떤 자금의 출처라든지 자금이 흘러간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김 전 회장이 그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여지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던 수사는 기본적으로 돈이 간 부분은 전부 다 이미 다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돈이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갔는지 그게 수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뭐 돈을 줬냐 안 줬냐 이런 내용이 나올 여지도 없고요. 실제 그런 내용이 뭐 조서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연어로 표현을 했을 텐데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없습니다. 이 녹취의 시점이 2023년 3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라고 깔끔하게 자백을 끝낸 거는 1월 말이죠. 1월 말입니다. 1월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수사 내용이 네, 피사실 자체가요. 피사실 자체가 네. 방북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방북 비용, 스마트팜 대납, 그러니까 경기도를 위해서 돈을 쓴 거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다. 피사실이라든가 수사 내용 중에 네. 당시 이재명 지사 개인 정치자금 뭐 수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시기는 안 맞고요. 그건 이후고 그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치자금이라는 거는 이미 다 그 후원금으로 낸 계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를 쪼개기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러니까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그게 쟁점이 된 적은 저희 수사에 있어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 그 당시에 보면 쌍방울 쪼개기 네. 후원
의혹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있었을 수 있죠. 예, 있었을 있었어요. 겁니다. 그 전에 이화영 씨에 대해서도 쪼개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있었을 이화영 겁니다. 씨가 무슨 뭐 누구랑 뭐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면회 과정이었나요? 거기서 그 뭐 그런 얘기를 김영태 변호사랑 김영태 변호사랑 얘기하면서 통화하는 게 그게 2000 한 7월경 네. 23년 7월경 네. 6월 7월 그쯤입니다. 네 그런 사안도 있기는 있었었죠. 있었죠. 네, 있었죠. 근데 그거하고 이거 시점이 아예 안 맞아요. 시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사하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추측하기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뭐 좀 불만을 터뜨리는 것 같고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태영 지금 그 비서관 이 의혹을 의혹을 받았었죠. 받았던 그 사건이죠. 하겠죠.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나 돈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돈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경우에도 얘기 안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의 말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그 판결문에도 굉장히 자세히 잘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 우리는 그러니까 저나 무슨 뭐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디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시 경제지사가 쌍방울 뭐 측이든지 어느 측으로든지 뭐 돈을 받았다. 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그렇죠. 무슨 뭘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느닷없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기 지인 만나가지고 나 정말 진짜 뭐 이렇게 했으면 야 내가 줬으면 줬다고 얘기했으면 좋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갑자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대북송금에 갖다 붙인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으면 벌써 6개월 이상 서울고검에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은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자, 이건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돈 문제가 나오니까 이 돈 문제와 쌍방울도 돈 문제니까 예. 비슷한 송금이니까요. 단어들이 송금이니까 예. 비슷한 돈 관련된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하고 이것을 갖다 붙인 게 아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가능성이 명백히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제가 이번에 이문정 검사장 고소한 이유도 명백히 아닌데 어떻게든 그거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정치권의 사실 검사장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정치권의 그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주장, 사실과 다른 주장을 본인이 그거에 기여를 자꾸 하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도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뭐 제가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요. 예,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그 X에다가 공유했던 이 사안, 네. 요 사안, 요게 전 일단은 아까 내용을 얘기했고 이게 지금 언론사로 나온 이 상황도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거는 이 녹취록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녹취록 이것을 유출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예.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여러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조상호였나요?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또 그 매불쇼인가 거기에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또 뭐 법무부 특별점검 보고서였었는데 거기서 언론이 확인을 했다. 근데 이게 막 언론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 자체 보고서가? 저는 지금까지 검찰 역사상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는 나중에 이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공정한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서류는 작년 9월에 법무부 내부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사실 그것도 부적절했는데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5월 17일 날 연호 술파티가 있었다고 법무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그 근거자료입니다. 한 1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수사 전체 그 기록입니다. 근데 그 기록을 결국에는 서울고검 팀으로 넘겨서 그걸 토대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반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결론도 못 내고 있는데 무슨 수파티 있었다고 본인들이 그냥 근데 그 수사를 지금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법원에서 변호인이 문서송부 촉탁을 법무부에게 신청을 하고 법무부가 그걸 사실은 갖고 있어서도 안 되는 서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보낸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복사한 거를 보낸 것인지 또는 서울고검으로부터 양해는 받은 것인지 그 장면이 하나도 뭐
알 수 없는 채로 그게 법원으로 갔고 법원에서는 변호인들에게 열람 등사를 시켜주니까 변호인들이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의 자료가 법원의 결정 없이 그렇게 막 언론에 퍼뜨려지는 것은 그 배심원단 풀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자체의 결론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설명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국민참여재판을 제가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거기서 저만 불러준다면, 저를 안 불러주니까 문제지요. 아니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그러게 말입니다. 부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도 안 부르고. 예, 그 이후에 그래서 검사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재판장한테 기피 신청을 했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했었죠. 예, 지금 증인 신청이 저랑 설주한 변호사가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거기 당연히 증인 신청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인 결정이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가 인용한 네. 이 기사 관련해 가지고는 네. 첫 번째는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이 녹취록이 1,800페이지인가 뭐 1,600페이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녹취록뿐만 아니라 조서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거를 이 중에서 네. 이거를 몇 개를 찾아가지고 짭깁기를 했다는 게 전 그렇죠. 예, 박상현 검사의 예. 입장인 거잖아요. 예, 예. 일단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 자체가 일단은 형식 자체가 문제인 거고 네. 유출된 경위가 네네. 유출됐다고 볼 수 있는 유출입니다, 그거는. 유출된 경위가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내용 자체도 네. 보면 네.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네. 쌍방울 대북 네. 송금과 관련된 진술과 관련된 네. 것인 것처럼 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예, 전 점. 녹취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그 녹취록이라는 것이 어떤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재소자들의 사담을 그냥 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녹취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어마어마한 뭐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으려면 다른 수사 경과나 재판 경과나 그것을 같이 보고 그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서울고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없이 이것을 그냥 떼서 이게 이거니까 이렇게 마음껏 연결시켜 버린다. 전혀 관계없는 것까지 연결시켜 버린다. 이거는 당연히 짜깁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녹취록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논리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편의 제공도 하고 또는 언제는 협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사건이 조작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조작됐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진술이 어떻게 조작됐는데 그것은 연어술 파티 때문이다, 또는 그 뭐 진술 때문이다, 또는 제가 편의 제공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이 맞아야 사실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편의 제공한 단서가 그 사람들 진술에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조작이다. 어떤 게 조작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진술이,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도대체 조작이라는 겁니다. 이화영 씨,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사실은 이재명 전 지사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어와 술을 먹고 이재명 전 지사가 관여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게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이나 공소는 다 취소되고 그다음에 재판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것은 부동의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 공소,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는 재판에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화영의 진술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공소된 지금 공소장, 그리고 지금 재판 확정 판결까지 난 재판, 거기서 어느 부분이 도대체 조작됐다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이 논란이 일어난 지 2년도 넘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얘기해주지 못하고 당연히 서울고검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들은 전부 다 공허한 것입니다. 이게 뭐 제가 조금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